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역설은 우연도인입니다. 부적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경면주사 그리고 궤항지 그리고 부적 기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적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부적 기름에 첨가되는 향료인 용내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내향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 그러면 용의 두뇌, 용의 용의 골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상상의 동물인 용을 다시 또 그 용의 두뇌에서 나는 어떤 향기다라는 상상의 향기를 가진 그러한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화면을 바꿔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재료 중에서 경면주사와 궤황지 그리고 부적 기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부적 기름에 첨가되는 용내향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적 기름을 산초 기름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산초기름 특유의 향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산초기름이 아닌 다른 기름을 이용해서 그 기름에 용내향이라는 물질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용내향이 가격이 매우 비싸고 귀하던 시절에는 용내향과 유사한 향이 나는 산초 기름을 구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초 기름보다도 오히려 용내향이 더 구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고요. 과거에 용내향으로 부적을 만들던 그러한 시절에는 용내향이 산초 기름으로 만든 그러한 부적보다 훨씬 더 고급 부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용내향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용의 뇌와 같은 용의 뇌에서 나는 그러한 향이다 라는 말로 용이라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며 용의 두뇌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그 향이 그만큼 강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그러한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내향은 편뇌, 빙편, 매화뇌, 매편 등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음기 혹은 사기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는 물질입니다. 용내향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그냥 하얀 가루로 보이는데 흰색에 부으면은 표시가 안 나니까 제가 노란색 A4 사이즈 부적용지에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네, 그냥 하얗죠? 네. 그냥 하얀 이런 결정체가 보이실 겁니다. 자, 용내향은 문헌에 의하면 파듈국에 있는 삼나무 진이다 라고 나옵니다. 파듈국이라는 것은 지금의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즉 페르시아 지방에서 나는 삼나무의 진이며 생김새는 송진과 비슷하고 향이 매우 향기롭고 투명해서 송진처럼 그 삼나무, 페르시아 삼나무의 액이 송진처럼 굳어서 얼음 조각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라고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얼음 조각과 같이 생겼다 하여서 이름을 빙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역시 많은 한약재로 사용이 되고 그 한약의 원료로 사용이 됐던 그러한 재료고요. 마치 만병통치약과 같은 다양한 그 한약 약재로서의 해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보통 하얀색이기 때문에 음기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용내향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특히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물질입니다. 용내향은 매우 가볍고 또한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일반적인 기름에 용내향을 섞으면
기름에서 매우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요. 향기는 박하향하고 비슷한데 일반적으로 몸에 붙이는 파스 냄새하고 좀 유사합니다. 하지만 파스 냄새 같은 어떤 약간 불쾌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매우 맑고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내향은 화기운이 매우 강한 물질이고 이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닌 물질로서 음의 기운인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부적기름에 용내향을 섞어주면 부적의 효과가 훨씬 더 증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기름에 용내향을 섞어서 용내유라는 이름으로 부적기름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용내유는 위에 아까 부적기름에서 말씀드렸듯이 산패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부적 재료로서 유통되는 용내유는 잠깐 보여드리면 이쪽은 상표고 이제 이러한 붉은색의 기름인데요. 이걸 용내유라고 합니다. 이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름은 굉장히 유통을 장시간 하게 돼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재료상을 통해서 다시 작은 소매 재료상으로 넘어오는 기간 동안 몇 개월이 걸리면서 부적을 쓰는 사람 손에 넘어왔을 때는 이미 산패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용내향조차도 별로 나지 않고 이것으로 부적을 쓰고 나면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산패가 돼서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는 무속인이나 역술인들은 가급적이면은 이 유통되는 이 용내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일 혹은 나쁜 것을 막기 위해서 작성된 부적에서 기분 나쁜 냄새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 용내향은 음의 기운은 쫓아내고 양의 기운을 도와주면서 아주 부적의 기운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부적의 재료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용내향을 산패가 되지 않는 좋은 기름에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부적을 쓴다면 그 부적의 효과가 좀 더 좋아지고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용내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적을 쓰는 재료에 대해서 경면주사, 괴황지, 그리고 부적기름, 그리고 용내향 등의 여러가지 재료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경면주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경면주사의 원 합성 재료인 수은이 음의 기운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유황은 양의 기운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서 음양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한 경면주사의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 때문에 경면주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괴황지는 괴황나무가 귀신을 쫓는 나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노란색은 중앙을 의미하고 음과 양을 조화를 시키고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색깔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사용한다. 그래서 노란색 부적지를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부적기름은 산초기름을 많이 사용을 했었지만 산초기름은 유통 과정 중에서 산패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산패가 되지 않는 기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내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내향은
박하 냄새와 비슷한 특유의 향을 가진 물질이고 기름에 잘 녹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기운을 가진 화의 기운이 매우 강한 물질이다. 그래서 산패가 되지 않는 기름에 용내향을 섞어서 쓰는 것이 부적을 쓰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연역수론의 우연도인이었고요. 다음번에는 부적에 대해서 부적을 어떤 사람이 지녀야 되는지, 부적은 과연 그럼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부적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부적의 종류,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점차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연역수론 우연도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